과거부터 SEC와 CFTC 간의 사이는 그리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립토 마켓에 관할권을 두고 긴장감이 팽팽할 정도였던 적도 없었는데요. 이번 팜 의원과 빵영과의 만남은 단순한 학습 투어라기보다는 CFTC가 리플사를 만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정부에 다시 한번 크립토 마켓에 대한 CFTC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제 대비 소폭 가격이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발표될 FOMC에 경제 관련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75bp만 나오게 되면 다시금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21% 상승한 19,29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3.81% 상승한 1,36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는 지금 8.53% 상승한 0.38달러, 8위의 에이다는 1.48% 상승한 0.44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어떨까요? 각각 39.5%, 1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비율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참 안타깝게 숏 포지션이 61%로 더욱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숏 포지션이 62.3%를 나타내고 있는데 XRP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덜하지만 숏 포지션이 55.18%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은 회복한 모습이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더욱 추가 하락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가격 분석들 또한 18,000달러를 지키지 못한다면 1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두려움을 가중시켰었는데 비트코이니스의 경우는 지난 몇 주 동안 19,000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 반등했지만 19,000달러까지 다시 하락했다며 한때는 3만 달러까지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주말 사이 하락폭이 워낙 컸던 탓에 코인에 입문한 지 이제 1에서 2년 정도 된 투자자들의 경우는 충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보다 더 큰 하락률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90% 근처에 도달하며 이제는 대응을 넘어 무대응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투자자들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큰 일에는 그런 이제 대응이 보통이죠.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2017년 불장을 지나 2018년 1월의 대폭락 그리고 2021년 불장이 올 때까지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투자자들의 경우는 2021년에 상당 부분 수익 전환하며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제대로 대응 못한 코인들도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그런 코인들의 대부분은 2021년 불장에서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지도 못하였고 물타기도 제대로 하지 않아 평단가를 충분히 낮추지 못한 경우 또한 있었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하락한다고 무작정 잠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17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5년간 있으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락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안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거래소 어플을 지으면서 잊고 사는 것이 능사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위기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경제 뉴스들의 경우는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만 안 보더라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실 텐데 하물며 뉴스가 매일 넘쳐나는 코인마켓을 잊고 몇 년씩 보낸다는 것은 그냥 투자의 감 자체를 잊겠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괴롭고 짜증나도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시장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득할 수가 있는데, 이 투자 공부라는 것은 코인 가격이 오를 때 책 몇 권 읽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매크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 상황들도 돌이켜보면 이러한 장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위기 없는 배움은 가짜이며 성공신화는 결국 난관에서 온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현재 크립토 마켓에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특히나 암호화폐를 통한 사기 사건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틱톡을 통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 틱톡 내 암호화폐 사기 동영상 활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즈니스 관련 비영리 단체인 베러 비즈니스 바이로가 글로벌 SNS 플랫폼 틱톡에서 암호화폐 사기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현재 틱톡에서는 현금 더미를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투자로 단 며칠 만에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의 비디오가 올라오고 있다. 게시자들은 수백 달러를 투자해 수천 달러를 만들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팔을 통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뒤 환불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점점 더 큰 돈을 송금하라고 한다. 이 때문에 틱톡 이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한때 코인판을 뒤집어 놓았던 트롯 마이닝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며 설마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시기가 안 좋아 절박한 사람들이 이러한 광고를 보게 되면 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몇 배를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10명 중 10명은 사기꾼이니 절대로 개인정보를 넘긴다거나 투자금을 넘기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답답한 시장의 상황 속 코인의 가격은 과연 언제쯤 올라주게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불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참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그러한 영향일까요? 긍정적인 소식들보다는 안타깝게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경제 일간지이죠. 블룸버그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비트코인 검색량 감소 매수 적기 아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의 경우는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인용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비트코인이 올해 2만 달러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비트코인은 신규 투자자가 유입될 때 가장 상승폭이 크다. 하지만 현재 매크로 환경은 투기적 자산군에 불리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글 트렌드 검색량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과거부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좀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때는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죠. 오늘 오전 글로벌 유명 투자은행인 JP 모건의 경우는 이미 위험자산군의 가격은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을 하였으며 어제는 블룸버그와 같이 아직 매수하기는 이르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등 모두 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인 가격 상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일단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성이 확정이 되겠죠. 갑자기 울트라 스텝인 100bp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추가적인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FOMC 이후에 매수 결정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 보이네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과거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이 선두로 상승을 한 이후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현재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시도하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9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상위 50개 코인 중 69%가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을 앞지르며 알트코인 시즌이 진행 중임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즉 도미넌스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현재는 약 39.3% 정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상위 50개 코인 중에 이더리움용 유동성 스테이킹 솔루션인 리도 파이낸스가 90일 동안 무려 22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칠리즈의 경우는 154% 상승하며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의 경우는 동일 기간 동안 마이너스 6.6%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을 대변해주지는 않지만 하락 속에서도 크게 오르는 코인들을 찾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오늘 오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CFTC의 의원 캐롤라인 팜이 미팅을 가진 것인데 특히나 현재 SEC와의 약식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만남이라서 더욱 화제가 된 것이죠. 팜 위원의 경우는 이제 학습 투어의 일환으로 리플랩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제 현재 리플사의 입장에서 미 SEC는 완전한 악당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XRP의 가격이 잘 상승하며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랠리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SEC가 소송을 걸며 XRP의 가격에 제동을 걸게 되었었는데요. 이로부터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 상황 속에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죠. 이러한 만행을 현재 미국의 주요 기관들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2022년에만 SEC가 아닌 CFTC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맡아야 한다라는 법안이 무려 3가지나 나온 것을 본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을 리플사도 느끼고 있을 것이며 CFTC 측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이제 캐롤라인 팜 의원의 경우는 지난 7월 SEC의 경우 코인베이스 상품 담당자를 고발하면서 토큰 9개를 암호화폐 자산 증권으로 분류하며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코인베이스를 끌어들이려고 하였을 때 이 캐롤라인 팜 의원의 경우는 신랄한 비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과거부터 워낙 SEC와 CFTC 간의 사이는 그리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크립토 마켓의 관할권을 두고 긴장감이 팽팽할 정도였던 적도 없었는데요. 이번 팜 의원과 빵영과의 만남은 단순한 학습 투어라기보다는 CFTC가 리플사를 만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정부에 다시 한번 크립토 마켓에 대한 CFTC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CFTC가 관할하는 것이 나은 상황인데 점점 흐름이 결정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미 SEC의 깡패 같은 짓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날이 그리 머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미국 정부에서 확실한 규제 기관을 정하게 되어서 그동안 XRP 투자자분들이 흘린 피눈물을 포상해주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불장에서 크게 하락을 하였을 때 2022년의 재상승을 노리며 이미 너무 큰 돈을 이제 물탄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아예 불장의 한가운데서 투자를 들어간 투자자분들도 많은 상태이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번 2022년은 경제 상황이 참 심각할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불패 신화의 부동산도 또한 흔들리고 있는데 매물을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도 호가가 한 번에 1억씩 떨어진 곳도 있죠.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매월 분할 매수를 해서 물타기만 잘하면 당장의 다음 상승장에서 벌 수 있다고 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더 이상 물탄 돈이 없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정말 돈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큰 돈을 코인에 태워서 물타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탄식인 것인데요. 이러한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에 물컵 한 잔을 더한다고 해봐야 티가 잘 안 나죠. 이렇게 좌절에 빠지면 코인에 관련된 뉴스나 영상은 보기도 싫고 아예 업비트, 비썸 같은 거래소 앱을 매몰차게 지워버리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락하는 것을 보는 게 괴로워서 아예 시장에 관심을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몸으로 하락하는 장의 공포와 근심을 경험하면서 그 자체를 공부 삼아야 하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한번 체득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 마인드입니다. 이제 너무 큰 돈을 코인에 태워서 물타기가 의미 없다는 사람들, 투자자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자신이 매수한 코인에 대해서 정말로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내가 투자를 확신한 이유에 대해서 5분간 설명할 자신이 있는지, 특히나 자발트에 투자를 했다면 상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지 등 분명히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알트코인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장 폐지, 그보다 덜 최악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2021년 불장에서 알트코인이 다 같이 오르기만 했지만 이제 상승이 뉴스가 될 정도의 코인이 아니었던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일단 코인의 경우는 다음 불장이 올 때까지 무조건 메이저 코인들을 매수해야 합니다. 큰 돈이 없어도 매일 커피값, 밥값을 절약해서 하루 10,000원이라도 메이저 코인들을 끊임없이 사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죠.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을 경험해본 투자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산 증식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다만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크립토 마켓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 비트코인이 다음 불장에서는 10만 달러는 그냥 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매일, 매주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죠. 이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돈을 넣지 않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며, 시장을 모두가 떠나는 시기, 대중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